그 가정폭력 가해 아동에게 이제 처음 물어봤을 때, 너가 안녕 반가 선생님 김영숙이야. 그럼 너는 이제 어떻게 이 상담에 온 게 같아? 그럼 대부분 애들이 몰라요 그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칼을 들고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없어요. 다 몰라요 이렇게 이제 능청맞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모를 수 있어. 근데 선생님 보니까 우리 친구가 경찰서에서 의뢰돼서 그럼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이제 의뢰의 이야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네. 보니까 우리 꿈돌이가 뭐가 화가 되게 많이 났나 봐. 이제 이걸 이제 접근할 때 경찰들이 접근하는 거 팩트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조사할 때 팩트를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이미 조사되어진 건데 왜 칼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오죽했으면 칼을 들겠어요. 어떨 때 칼을 들어? 여러분 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칼 들어본 적 없잖아. 근데 칼을 들어야 될 경우는 우리가 있잖아요. 찔러서 정말 어떻게 그냥 내가 찌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에이 저 가다가 그냥 저 차에 그냥 치여갖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사람은 한 사람씩 있잖아. 아니면 뭐 그냥 아주 그냥 몽둥이로 그냥 능지처참을 하고 싶은 인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한 놈들은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왼수에 대해서 능지처참을 하든 아니면 아유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든 혹은 아유 저 500도 끓는 물에 그냥 불에다 그냥 대롱대롱 그냥 달아서 그냥 아주 혼지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아니면 너무나 그 할 때는 그냥 칼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사람 이런 우리 생각들을 하잖아요. 부분들을. 근데 이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해든지 간에 그냥 이걸 칼을 입에다 댔단 말이에요. 칼을 가슴에 칼을 막 자기한테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고. 근데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가슴에 이러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는 궁금한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물어볼까? 자, 초심 내비게이션 상담 347쪽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칼을 든 것은 행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행동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쁜 거야. 왜 이 행동에 대해서 너가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 속마음과 그 다음 뭔가요? 욕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접근할 때는. 그래서 자 우리 꿈돌이가 모르지. 근데 이렇게 의뢰서가 왔네. 선생님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 꿈돌이가 칼을 입에다 대고 있었다 그래서 와 이게 위험한 건데 괜찮은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꿈돌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부엌에 부엌에 가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입에다 넣었을까? 선생님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얘가 안전한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이럴 수도 있어. 맞아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선생님 묻는 말에 생각나는 대로 해봐. 왜냐면 선생님 이걸 알아야지. 꿈돌이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선생님이 생각한 것은 틀릴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볼 때는 꿈돌이가 화가 나서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입에다 대었다. 그런데 너무 그때 화가 나서 내가 이 상태를 더 이상 나한테 욕하지 마! 나한테 하지 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무서운 것을 했다. 선생님이 추리로 지금 네 보고서 보고 의뢰서 보고 얘기한다. 자 맞으면은 빙고 틀리면 얘기해줘. 이렇게 해도 돼요. 아이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냥 물어봐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을까? 이렇게 꿈돌이 보니까 칼을 막 입에다 대고 그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이제 얘가 이제 불어요, 이제. 왜냐면 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린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애들이, 쌤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구나, 야, 맞아. 그러면은 화가 너무 날 때는 우리 꿈돌이가, 이렇게 부엌에 가서 칼로 입이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 진짜 궁금해. 아니, 화가 나면은, 이제 오지 마! 이런 방식으로 나를 방어하는, 쉽게 말하면, 이 바리게이트, 갑옷, 우리 게임으로, 나는 이제 이 아이들하고 게임 얘기를 해요. 너 게임하면은, 우리 게임에서 이렇게
적들이 공격하면은 나를 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 그 갑옷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칼로 입에 댔을까? 다른 방법도 있잖아.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못 지른다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칼로 입을 댔는 이 방법을 썼는지 생 궁금해. 이제 약간 게임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한다. 그러면 이제 수비! 이런 자세로 했다면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궁금하다. 이렇게. 그럼 이제 사실은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꼼짝을 못 하거든요. 우리 엄마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내가 칼을 들고 입에 떼면요. 우리 엄마는 백기 들어요. 아. 자, 꿈돌이는 전략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할 때 아이들하고는 그냥 약간 게임 전략으로 얘기하듯이 게임식으로 얘기를 해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게임이잖아. 그럼 얘가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로블록스? 좋아하는 게임들을 먼저 인터넷 찾아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캐릭터,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야, 자, 우리 로블록스에 나온 캐릭터에서 그렇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줄줄줄줄줄줄줄줄 얘기를 하는 거죠.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이 신청 경위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로 탐색할 수 있으면 탐색하고, 만약에 그 이제 어렵다 그러면 아이들은 게임의 언어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다 좋아해요. 어른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면 애들이 그냥 마음을 쉽게 열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너가 왜 왔지? 자, 물어봐. 자,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 자, 너 감정이 뭐야? 그럼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저한테 개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두 다 몰라요, 몰라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아동을 상담할 때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질문을 상담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언어로. 그래서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 언어로 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대상에 따라서 언어를 개발하잖아요. 애기일 때는 애기 언어로 해야 되고,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언어로, 사춘기는 사춘기 언어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애들이 이제 이런 거 되게 유행해요. 당근칼로 휘두르고 있어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너는 놀이로 한 거야? 야, 놀이치고는 너무 위험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자, 이것을 이 아이가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상담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너가 이게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 놀이하고 있다라는 게 단순히 엄마를 이렇게 스톱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했는데 너무 잘 먹혔어. 그래서 그냥 또 하게 된 건지, 뭔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다? 이 아이들 속에서 탐색해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하고 변화되고 싶고 상담 목표 딱히 없다. 자, 너가 변화되고 싶은 거 있냐? 당연히 딱히 없다 그러지. 내가 지금 이런 목표를 하고 싶어 이런 애가 누가 있겠어? 아동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꿈돌이는 지금 너무 화가 날 때는 해피했다가 마지막에는 빵 이렇게 이제 위험한 거를 터트리는 방법 쓰네. 어떻게? 동의? 그러면 인정? 아이들의 동의. 그럼 이 방법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해? 이 방법이. 선생님 볼 때 위험한데. 그럼 우리가 선생님하고 상담해서 네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더 스트레스 준 사람이 누구야? 제일 이렇게 화난 게 엄마, 친구. 그럼 너는 너한테 화나고 스트레스 줄 때 안 가버리거나 피해버리거나 주로 그런 방법 쓰고 또 이렇게 이제 입에 칼을 물고 이런 방법을 쓰네. 근데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보자. 효과. 이게 이제 우리가 공격수단으로 이 방법이 괜찮은지를 한번 우리가 보자. 우리 게임할 때 이 공격수단을 최적으로 써야지 사실은 맞잖아. 그럼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게임을 잘하려면 적들에 대한 공격수단을 다양해야지 게임이 이기잖아. 그래서 이 공격수단, 너 스트레스 받을 때 너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어떤 전략, 이런 게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선생님하고 상담하면서 좀 더 이걸 늘리는 방법은 어때?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그 목표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아동에게 필요한 부분을 상담자가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한테 물어봐. 이 아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호소했던 문제. 아니면은 지금 그냥 딱 봐도 이 아이가 가정폭력으로 가해자로 왔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칼로 들으면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학교에서 누구한테 이 방법이 동일하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 벌써 2번을 했다면은. 확률이잖아. 그럼 그거를 재발하게끔 하는 게 상당히 목표가 돼야 되겠죠.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모 상담 어떻게 해야 되나? 부모 상담은 이런 아이들은 5학년은 30분 정도 해도 돼요. 30분. 30분이 난다. 35분, 40분. 이렇게 40분을 1학년들을 40분 하니까 이 정도면 45분 정도 해도 돼요. 45분하고 부모 상담 15분.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5분 이제 할 때 15분하고 부모 상담할 때 부모 상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말한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욕을 하거나 촉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들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멈춰야 되죠.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엄마가 화가 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만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이 우선 하나만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모 상담도 거기에 맞게끔 부모 상담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